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뭐, 자기의 삶에 대한 철학 이런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한 평가를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학생이 되게 인신공격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평가가 왜 현실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름 자기 합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맛없는 음식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딱 저는 이렇게 동네에 어떤 새로운 이렇게 음식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가보는 편이에요. 근데 가보면 이제 친구랑 같이 가면 친구한테 야, 여기 망하겠다 이러면 농담 안 하고 진짜 1년 안 지나서 다 망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까다롭고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정서,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네 통계학적인 그 제 나름대로 뇌피셜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노인들이 많이 산단 말이야. 뭐 노인들 많이 살고 자취하는 되게 조용조용 사는 젊은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러면 둘 중 하나야.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추던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혼자 사는 뭐 이런 사람들 취향에 맞추던지 아니면 진짜 노인들 취향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대나 아니면은 그 음식의 선정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절대 성공하기 힘든 막 그런 게 막 그것도 몫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곳에 있는 거야. 그 이런 거 보면은 아, 이 여기는 망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리고 맛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가서 먹어보면은 딱 느껴져요. 아, 이게 이 동네에서 먹힐지 아닐지. 동네 소믈리에로서. 근데 그런 게 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장님한테 막 굳이 막 얘기해가지고 아, 이거 되게 비린내 나요. 이거 뭐 맛이 없어요. 이거 이 품질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싼데요.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 좀 솔직해지냐면 익명일 때 주로 솔직해지는데,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남한테 말 세게 하면 결국에는 저처럼 이렇게 두들겨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물론 어쨌든 어느 정도 저는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들을 되게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얘기 안 해주면 얘가 되게 찐따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얘가 되게 찐따 같은 근본적인 그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외적인 얘기를 해주면 되게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너 혹시 뭐 이런 경험 많지 않니?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잘못되긴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든 남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고,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편에 설 때는 다들 되게 정의롭고 착한 이런 말을 다 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들조차도 만만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한다니까요.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거의 불혹에 가까운 나이에 오면서 되게 많은 경험들을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들보다 예민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예민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관찰할 때 항상 느끼는 그 인간 삶에 대한 모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가끔 놓치고 있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직업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랑 내 삶의 질,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대기업에 간다고 해서 모두 막 되게 삶의 질이 엄청 좋고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미 들어갈 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갔고, 그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게 삶의 기본 공식이고, 그렇게 뭐 만만합니까? 구글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 네카라쿠베당토 이런 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너희들이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꿀이나 빨아라 이러면서 칼퇴하고 너네 대충대충 일하고 돈은 많이 줄 테니까 이렇게 될 리가 있냐고요. 소비자가 까다로운데 카카오톡 에러 나면은 사람들이 막 난리 치잖아.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에러가 더 안 나야 돼. 그래서 보면은 이게 대기업은 보통 이렇게 뭐 디버깅 시스템도 한 5가지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통태계 무슨 뭐 그 전 단계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출시 바로 이전의 단계 해가지고 그 테스트하는 그 메커니즘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현실을 보면 오히려 더 정신없이 일하거든요. 그렇게 꿀 빠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저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 사람들이랑 많이 일을 하게 되고 막 그러겠는데, 이게 되게 평균치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걸 되게 냉정하는 그 잣대가 높았던 거죠. 자아성찰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자기 비하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는 그냥 뭐 우리 되게 좋은 학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결과가 조금 더 안 나오면 아 내가 뭔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항상 그 아 다음 친구한테는 좀 더 이렇게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어쨌든 끝까지 해가지고 취업은 다 시켰지만 취업을 그렇게 시켰지만 저도 쉽게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은 개발대로 취업은 취업대로 그 나름대로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말 냉정하게 상황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솔직함이 되게 중요한데 그 솔직함을 끄집어내는 게 진짜 힘들다고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근데 스티브 잡스가 예민하고 되게 사람이 되게 좀 못된 걸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다른 것을 생각하라라는 띵크 디퍼런트라고 하는 이 광고 이제 표어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좀 약간 독특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조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 뭐 밥 딜런 아니면은 존 레논 이런 사람들이죠. 그 기존 그 틀을 좀 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되게 경배해요. 되게 예민하고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심각한 ADHD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낙지당하고 뭐 이런 되게 독특한 캐릭터란 말이죠. 존 레논 같은 경우도 반전주의 외치고 그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한 그 걸어온 길들을 보면 되게 독특한 그런 길들을 걸어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치광이들에게 경배를 부적응자, 반역자, 말썽꾸러기, 사각구멍에 박힌 둥근모,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그들은 규율을 조여하지 않는다. 막 이런 표어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뭐 엄청 뭐 바꾸고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코딩 교육에 있어서 결과지향적으로 시장을 바꾼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것도 많은데 이게 기존에는 그냥 우리 최고예요. 우리 존나 좋은 교육기관이에요. 여기 우리 회사 오세요. 막 우리 학원 오세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다면 어느 시점부터 연봉 얼마 이상으로 취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학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말썽꾸러기고 되게 또라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원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일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일반 개발자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일 수가 없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고연봉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일단 거기서 오는 질투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을 세게 합니다. 직설적으로 해요.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둥글둥글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메시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가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얘가 만약에 뚱뚱해서 이 옷이 안 맞아 그러면은 그걸 얘기를 해주려면 그 세상을 탓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세상이 플러스 사이즈를 안 만드네 잘못됐네 뭐 이럴 수 있어. 그것도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세상이 그렇게 급변해서 뭐 뚱뚱한 사람들한테 옷을 다 맞춰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바뀌는 게 낫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 옷을 만들던지. 그런데 그럴 때는 이 학생에 대해서 너 뚱뚱해라고 얘기를 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사회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육강남이 없어서 막 여자들이 결혼을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초에 육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뛰어난 남성들 자체가 원래 적었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가 없어서 막 정부가 좋은 회사 만들어야지 그지 같은 회사밖에 없어서 우리가 취업을 안 하고 쉰다 이런 얘기하면서 악플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정부가 그런 좋은 회사 어떻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은 좋은 회사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 뭐 정치에 관심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 관심 있으면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거든. 기업의 편에서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주식도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그 반대적으로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존나 오르겠다 이렇게 할 때, 적당히 딱 올랐을 때 파는 사람들이 보통 돈을 벌지, 이 이상 비트코인 10억이 갈 거야 이러면서 존버하면은, 어쨌든 떡락을 한번 맞이한 다음에 나중에 결국 가더라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돼요. 대중들이 원하는 취향에는 사실 독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해주는 말을 하면, 아, 세상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대학도 나오고 대단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막 이런 사람인데 회사가 잘못했네. 회사가 그지 같은 애들밖에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되게 못되게 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근로자예요. 뭐 CEO가 나와서 저 근로자들 다 뭐 못되게 굴어야지, 쟤네들한테 내가 함부로 대해야지, 이런 사람들 임원진급에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보통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보면은 저를 빡치게 했던 팀장도 근로자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사진들은 아, 그냥 무난하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쟤네 왜 또 저렇게 싸우냐 뭐 이런 느낌이고, 오히려 회사의 임원진들 입장에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본인들 이득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이제 냉정한 판단을 하는 거죠.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나처럼 고급 인력을 왜 힘들게 하냐라고 하는데, 진짜 고급 인력인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면은 금방 이직을 해요. 그리고 비슷한 조건으로 충분히 이직이 쉽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남성 구독자들이 많으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엄청나게 잘나고 엄청나게 1등 신랑 신부감인데 이성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다고 얘기를 잘 안 한대. 여러분 진짜 잘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판단이 있지. 정말 이제 성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 정도로 잘난 사람이 아니거나. 그 보통 진짜 잘난 사람들 중에 뭐 내가 원하는 상대, 그니까 진짜 잘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이성에게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많이 꼬이니까 그 중에서 잘 고르면 되거든. 아니면 자기가 대시를 하는 경우는 성공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대시하는 애들도 있어. 진짜 막 존잘들 막 이런 애들은. 근데 반대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 이성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막 예를 들면 뭐 대시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 막 와가지고 꺼져 이 새끼야 싫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증오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그래서 보면은 그 좀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남성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그렇게 남성들에게 많은 대우를 못 받고 놀림을 당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오죠. 물론 근데 그렇게 놀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애초에 인간 자체는 약자를 공격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경쟁 사회에서는 희생자를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 약한 사람들, 뭐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지라는 걸, 그 돈 많고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복지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랑 친하고, 그래서 이렇게 받는 혜택들을 보면은 뭐 거의 월세를 3만원? 4만원? 거의 관리비 수준만 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밥이랑 반찬 이런 거 막 정기적으로 막 배달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복지가 커요. 문화생활비라 그래서 막 영화도 1년에 한 10편 정도까지 공짜로 보고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 여러분들이 낸 세금 또는 기업이 낸 세금에서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현실은 되게 듣기 싫은 얘기의 그 핵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연봉 5천만 원 이상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결과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뭔가 되게 잘못됐다, 너네 무조건 잘못됐다 이러는데 네카라쿠베 당토도 못 보내는 게 막 이러는데, 사실 졸업생들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카라쿠베 당토를.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카라쿠베 당토를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네카라쿠베 당토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팀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누구를 채용하는데 경력이 아예 없는 신입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고 만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네이버나 네카라쿠베 당토에서 뽑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내 팀의 평가가 결국엔 이 팀장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팀장의 리더십이 채용에도 이제 채용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럴 때 이제 사실은 팀장의 역량이 나오는 거죠. 내가 팀장이라면 난 무조건 경력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신입들은 어떻게 뭐 경험을 쌓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졸라게 잘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되게 허드렛 일 하면서 그지같이 일을 하던가.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 어떤 학자가 있었는데, 자기 애적인 그런 성향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되게 많아서 굉장히 이렇게 뭐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특별한 척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자기가 엄청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착각을 가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슬퍼요.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지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팀노바 얘기를 듣다 보면 알고리즘을 떠서 한번 이렇게 추천이 떠서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사실은 자기가 듣기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썩 기분이 좋진 않죠. 그렇지만 현실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결과를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뭐 코딩 능력이 애초에 졸라 뛰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학교도 뭐 명문대도 아니고, 명문대라도 코딩을 어느 정도 해야 네카라쿠 배당도 들어갈 수 있어요, 참고로. 아예 막 개발자 포지션은 무조건 개발입니다.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전혀 쓸데없는 거에만 집중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뭐. 내가 진짜 사람들 선동하고 되게 그러니까 예쁘고 바른 말, 고운 말, 기분 안 나쁜 말 하면 진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요. 그 원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을 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술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좋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거는 그냥 떠먹여 주기식인데 요런 스타일로 가면은요 굉장히 경직된 사고라는 개발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 되게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5천만 원 이상으로 모든 학생들을 다 보내는 학원이 힘들기도 하고 그럼 니네 2년 가르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전문대 나오거나 그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전공자 그 4년제 전공자 이런 친구들은 그럼 연봉 한 8천, 9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되잖아. 취업조차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래서 현실은 솔직함으로 무장을 해야 그리고 그런 냉정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결국에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고 애초에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치 막 유튜버들 보면은 되게 노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얘기 있죠. 그런 얘기만 계속 얘기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후원 빵빵 터지고 구독자 엄청나게 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죽을 때 쪽팔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렇게 쪽팔리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어 어쨌든 내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서 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랑 기분 좋은 얘기를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어떤 맛집이 아닌 그런 음식점을 망하게 하려면 졸라게 맛이 없을 때 냉정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네 사장님 맛있어요. 너무 좋네요. 가격도 저렴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비두면은 망합니다. 미친 듯이 그렇게 한 결과들이 보통 지인들 초대해서 자기 나 이제 음식점 창업하는데 맛 좀 봐줄래?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냉정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옆에서 물론 이제 위로도 필요하지. 그런 감성적인 영역도 필요하지만 근데 감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잘 되는 사람들 잘하는 개발자들 보면은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비판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발전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존나 잘한다 이러면은 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